(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식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를 보내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의 비겁한 기습 남침으로 국토가 난장판이 되고 3년 1개월간 피 터지게 싸운 결과는 거의 원위치로의 복귀였다. 대통령은 다 이겨놓은 전쟁을 미국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도저히 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휴전협정 조인식을 보도한 195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은 오고야만 휴전의 날, 통일 쟁취는 이제부터였다. 판문점에 특파되었던 최병우 기자는 그 뒤 한국일보로 옮겨 대만 해협 위기를 취재하던 중 타고 있던 함정이 침몰할 때 순직했다.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뿐이었다. 유엔 측 기자단만 하여도 약 100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는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27일 상호 10시 정각 동편 입구로부터 유엔 측 수석 대표 해리슨 장군 이하 대표 4명이 입장하고 그와 거의 동시에 서편 입구로부터 공산 측 수석 대표 남일 이하가 들어와 착석하였다. 악수도 없고 목례도 없었다. 기이한 전쟁의 종막다운 기이한 장면이었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인다. 각기 36번 자기 이름을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그리지 않은 분할선이 울긋불긋 우리의 강토를 종횡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하였다. 관례적인 합동기념 촬영도 없이 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2023년은) 1953년 한국전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Only for more ammunition and arms, and we didn't ask for American troops to be sent. We will do all the fighting and dying for defense of our homeland and for the peace of. On the agenda is... Gentlemen, we face a serious situation. We hope we face it in the cause of peace. 우리가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과 손잡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새 악당의 침략과 맞서 싸운 한국전은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해 7월 27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기고 있다. 우리가 한미 양국의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의 영도하에 세계 시민으로서 싸운 덕분에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 부흥했으며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다.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했고 한국은 폐허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였다. 남침 40년 뒤 소련 공산제국은 군비 경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주저앉고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를 껴안은 채 무너졌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주최한 88 서울올림픽이었다. 소련과 동독이 메달수에서 1, 2등을 하고 선전 매체들이 경기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열광적으로 중계방송을 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우리는 뭐냐는 문제의식을 심어 1989년에 공산권 대붕괴로 이어졌다. 우리는 사생결단의 저항과 평화의 올림픽 주최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 자유를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70년 한국인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괴물과 싸우되 괴물을 닮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고 키우면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8년간 수많은 폭력 시위에 직면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총 맞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미국의 한 매체는 연초 한국이 강력한 나라 랭킹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했다.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큰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뿐이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가르침대로였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기념 연설에서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더디지만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때도 언론 검열을 폐지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으며 특히 직선제 개헌을 했다. 한국인은 직선제 쟁취를 말하면서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다. 한국전은 세계사적 관점에선 자유를 지켜낸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받지만 한반도에서만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세와 나라의 분위기는 올해 자유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란 예감을 갖게 한다. 눈물로 써온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는 더 그레이티스트 스토리 에버 톨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착하게 살아왔다. 부채의식도 열등의식도 노예군성도 필요 없다. 올해 한국인은 세계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세계 6위의 국력에 맞는 큰 인물이 되자. 개혁이, 식민지, 해방, 건국, 전쟁의 격동기를 거친 뒤에 얻은 자유와 평화의 전후 70년.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화를 성공시켰으니 이제는 통일이다. 전후사 70년의 여세를 몰아 세계 시민들과 손잡고 자유통일로 직진하자.